예, 고생 많습니다. 자, 다음 이제 306쪽이죠. 그러니까 306쪽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 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죠. 이제 그 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제일 위에요. 먼저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이쪽 도시정비법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고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받는 거고요. 한 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 사업이 생겼습니다. 재건축 사업.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받고요. 다섯 채를 받는 거죠. 다음에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이제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별개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달동네 지원 사업도 있고, 다음 두 번째, 골목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표의 두 번째 칸이죠. 7칸 중에 두 번째 칸. 세 가지 사업의 정의가 있죠. 달동네 사업, 그 달동네 지원 사업이요. 무허가 판자촌,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죠. 그래서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합니다.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요. 다음에요. 골목 정비 사업은 도로 포장, 하수도 파이프 넣고 하는 거죠. 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요. 오래된 주택가, 전기수도야 들어오지만 요즘에 주차장, 밤에 주차할 자리 없다고요. 식구들과 산책할 공원 없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거죠.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주택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면적, 놀이터 면적 다 있죠. 거기 이제 다시 올립니다. 시설을 넣을 자리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양호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요. 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 토지건축물이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고요. 거기에 땅의 막강한 영역,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새 아파트 받는 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이죠. 지상권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지상권자가 새 아파트를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주로 낡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옛날 아파트 소유자가 새 아파트 받는 거죠. 아파트 뭐예요? 그 콘크리트 101동 307호와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및입니다. 재건축에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 307호와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재건축에서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에서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법,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기 상태에는 다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따라서 합법적인 소유자 없습니다. 개인 거 몇 개 안 되니까 합법적인 개인 소유물 거의 없죠. 토지나 건축물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무 심어놓은 거 나무값 주고 다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 환권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으로 하는 거죠. 그 관리처분, 환권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돼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나 건축물이니까 네 가지가 있고 환권에는 당연히 환지가 포함되죠. 관리처분에는 환지가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따로 써놨고요. 골목 정비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시설 넣어주는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이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뭐로 하고요? 관리처분으로 하고 관리처분을 하니까 당연히 뭐가 포함되고요? 환지가 포함됩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인 거죠.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였고 여기도 관리처분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관리처분 방법에 따른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 종전에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그들에게 새 아파트 토지 지분과 건축물의 일부 토막을
한 번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건데 아무튼 얘도 관리처분이라고 하고 있고 얘도 관리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진행할 거냐? 사업의 시행자요. 사업 시행 방법이었고 사업 시행자 먼저 원칙적인 시행자가 있고요. 예외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달동네 지원사업, 골목정비사업, 지원사업이죠. 공적 주체가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원을 받는 거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조합이 없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 주공 등이 하고 필요하면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조합이 입니다. 그런데 20명도 안 되는데 네가 조합장, 내가 이사, 내가 감사 어찌저찌고 어수선하다고요. 20명 미만이면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18명 모여서 회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죠.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 조합 만들어 사는 게 기본이죠. 역시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 다음 예외적 시행자요. 여기는 애당초 시장수 주공이 하니까 지가 지를 제끼고 데려갈 리가 없고 이쪽에서요.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조합 제끼고 소유자 제끼고 시장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제끼고 시장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외적 시행자. 다음에요. 사업의 대행자가 있습니다. 대행자요. 공법에서 대행. 행정법의 대행. 행정법 이론의 대행. 민법의 대리와 다르고 행정법 이론의 대리가 있고 대행이 있고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공법의 대행 뭐라고요? 대리운전. 돈 받고 일하는 거죠. 돈 줘서 일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대행자가 있을 리가 없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은 그대로 있고 조합이나 소유자 조합이 있고 그리고 누가 들어가세요? 시, 주, 지가 들어가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대리운전이라고요. 개똥이가 지구들하고 술 마시고 대리운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하는 동안 차 소유권이 그 대리운전 기사한테 넘어가나요? 아니죠. 대리운전 기사는 돈 받고 운전만 해주시는 거고 그 차 소유권은 계속 누구 거예요? 개똥이 거죠. 개똥이는 뭐 하고 있고요?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행, 대리운전이라고요. 시주지가 대리운전하고 있고 소유자나 조합은 뭐 하고 있고요? 뒷자리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내기, 짬뽕 내기 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가지 사업의 특성. 지금 여기까지에서 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3가지 차이는요. 여기 재개발 조합이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있죠. 족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의 차이점은 뒤에 또 계속 이어지게 되고 뒤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또 2문제. 이제 조합 운영의 공통점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2표에서 2문제, 조합에서 2문제. 그 조합 2문제에는 이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이 빠지지 않습니다. 공통점 1문제, 차이점 1문제라고 하면 아무튼 3가지 사업의 차이점에서 3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2표에서 2문제, 조합 차이점에서 1문제. 6문제 중에 3문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깔끔하죠? 이제 문장 보시죠. 이제 요것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2표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1장 전부 다예요. 306쪽에 굵은 2번 정비사업 정의,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이란 정비국에서 정비기반 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한다. 작은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업번 달동네 지원사업은 둘째 줄 정비기반 시설이 극혈화 하고요.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죠. 셋째 줄에 니은번 골목 정비사업은 그 아랫줄 정비기반 시설 등을 확충한다고요. 도로 포장하는 거죠.
굵은 2번, 그러니까 작은 2번 재개발 사업은 동그라미 기업관 주택 재개발 경우에는 오래된 주택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은 시설 형태가 열악하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은 어디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306쪽 아래 2번 재개발 사업, 기업관, 주택 재개발은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그다음에 공원 없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동그라미 니은번 상가, 공장 재개발은 당연히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합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지만 주차장 면적, 놀이기반 면적, 관리사무소 면적 다 정해져 있죠.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극혈악, 시설, 열악, 상업지역, 공업지역, 양호 이것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관련 주문에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넷째 줄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제 이러한 곳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오른쪽 칸에요. 2번 재개발 사업. 다음과 같은 곳에 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08쪽이죠. 그러니까 308쪽에 왼쪽 아래 3번 재건축 사업. 다음과 같은 곳에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309쪽이요. 굵은 3번 토지등 소유자. 양과 1번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점점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다섯째 줄에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 2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 그러니까 A가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B가 건물 소유자, C가 토지 소유자, D가 지상권자 등이 각각 다 참여할 수 있고, 재건축은 P가 아파트,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과 2번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10쪽이죠. 그러니까 310쪽에 제일 위에 표에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것저것 괜히 복잡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먼저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이죠. 여기는 이제 지어사업이니까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빼고 놓고 보면요. 조합이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협동조합 원리가 적용되는 거라고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10주 갖고 있어서 한 손 들면, 그 사람 손 들면 10표, 100만 표 가진 사람 손 들면 10,000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협동조합 원리가 적용된다고요. 똑같이 한 표이죠. 첫째 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땅이나 건축물 등등을 합쳐서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줄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10개를 가졌든 100개를 가졌든 몇 표라고요? 한 표이죠. 셋째 줄이요. 몇 채를 받아갈 거냐고요. 주거환경 개선은 공적 지원 사업이죠. 재개발은 공익사업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갖고 있어도 몇 채를 가져가는 거고요. 한 채. 그러니까 재건축은 10개 갖고 있으면 몇 개요? 10개 가져가려고 만들어낸 거죠. 양과 3번. 그러니까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한 개 토지 건축물을 10명, 100명, 1000명이 공유하고 있어봤자 몇 표요? 한 표인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으면 한 표. 투기꾼들 들어와서 별별 난리들을 다 칠 거잖아요. 합쳐서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한 사람이 10개 토지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몇 표로 처리한다고요? 한 표라고요. 협동조합이니까 한 표입니다. 동그라미 3번. 동일한 10인이 10개 토지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표예요? 한 표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주체 주거로 동일한 10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10인이 공유, 10명이 뭔가 대상을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라고요? 한 표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의 두 번째 거로 한 사람이 10개 토지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몇 표라고요? 한 표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 2번이 짬뽕된 거예요. 그런 거죠. 동그라미 3번 첫째 줄이요. 동일한 10인이 10개 토지 건축물 공유하고 있으면 한 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토지 쪽에 몇 표라고요? 한 표라고요. 그러니까 점 문장. 토지의 지상권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선정할 것. 점 관리처분 환권할 때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한다. 괄호.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대표자가 되어 회의 참여할 수는 있으나 새 토지 건축물을 받을 수는 없다. 왜요? 환권이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을 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11번 땅 A가 소유자입니다. 그렇고요.
A가 소유자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12번 땅이요. B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C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여기는 지상권자가 없고, 여기는 지상권자가 한 명 있으니까, 예? 저기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돼 있잖아. 나도 한 표, B도 한 표, C도 한 표, 두 표를 받는다고 치자고요. 13번이요. 13번 땅이요. D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12번 땅에서 지상권자가 있으니까 지상권자도 한 표 받아간다. 그래서 두 표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받아간다고 하면 세상에 지상권 하나 설정해 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영어 공부는 다 했죠. D니까 여기다 지상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E, F, G, H, I, J, K, L, M, N, L, P, Q, R, S, T, U, 두두두두. 그래서 G 99개 설정해 놓고 나 토지 소유니까 우리 100표 회의장 들어서 100표 행사하고 아파트 100채 내놔. 그러면 이런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토지 쪽에 몇 표라고요? 한 표인 거죠. 토지 쪽에 한 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쪽 보시면 311쪽에 동그라미 5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산정 예가 있습니다. 표가 옆으로 6칸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앞에 4칸만 주고 다음 표에서 다음 표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인가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101번, 102번 A 한 사람이 토지 2개, 건물 1개 몇 표요? 5번째 칸 1표, 6번째 칸 몇 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103번 B가 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 몇 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103번, 104번 C가 토지 소유자, D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 토지 소유자면 하나 받아가고 건축물 소유자면 하나 받아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2표, 2개를 가져갑니다. 105번 E가 토지 소유자, F가 지상권자. 토지 쪽에 몇 표요? 한 표. 5번째 칸 몇 표라고요? 한 표. 누가 나가요? 아무나 나가면 되죠. 토지 소유자 알파벳 E는 캐나다 딸내미집 가서 뭐 거기서 살고 있고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하고 나서 여권 도장 받아서 계속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고, F 친구한테 땅 맡겼습니다. 네가 좀 잘 관리해. 그러고 있습니다. 회의에 E가 나가든 F에 나가든 아무나 나가면 되죠. 됐습니다. 105번 땅이요. 6번째 칸 몇 채요? 한 채. 누가 받아가요? 아무나 받아가요. 나쁜 친구죠. F 나쁜 친구죠. 땅 좀 관리하러 했더니 그걸 쏠땅 지가 뺏어 먹어요. 안 되는 거죠. 105번 땅 6번째 칸 누가 아파트를 받아가는 거예요? 알파벳 E가 받아가는 거죠. 106번 GH 2명, 20명, 200명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 한 채이죠. 107번 토지를 IJK, 건물을 LMN 갖고 있습니다. 3명, 30명, 300명 몇 표요? 한 표, 한 표이죠. 그래서 2표가 되고 2채 각각 가져갑니다. 108번은 토지의 BQR, 건축물 BQR. 109번 토지의 BQR, 건축물 BQR입니다. 그러면은 108번, 109번은 101번, 102번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요. BQR을 S라고 하면 108번은 S 토지, S 건축물, 109번 S 토지, S 건축물. 그래서요. S가 4개 갖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 몇 채요? 한 채를 주는 거죠. 양보라 4번 같은 얘기 생략하고요. 양보라 5번 생략합니다. 다음 쪽 가세요. 312쪽에 붉은 4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첫째 줄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달동네 지원사업. 거기 초기 상태에서는 수용을 해서 싹 밀고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달동네 지원사업. 좀 시간이 지나서 합법적인 토지건축물 소유자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관리처분으로 가는 거죠.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립니다. 네 번째 칸 달동네에서 그 시간이 경과돼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뭘 하는데요? 환지를 한다고요. 환지가 뭐예요? 토지 대신에 토지이죠.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 건물 손대요? 안 돼요? 손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분 계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칸요. 골목 정비 사업은 뭐고요? 도로 포장하고 하수 파이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넣어주면 됩니다. 집을 철거할 리가 없죠. 부분 계량입니다. 뭐 골목 정비 하는데 뭐 필요하면 뭐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은 주택을 보전하는 거죠. 둘째 줄이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과 환지로 하고 관리처분
근데 재개발 사업은 뭐예요?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니까 새 주택, 새 상가, 새 공장 다 들어설 수 있죠. 건축물을 짓는다. 그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만 한다. 재건축에서는 환지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튼 이쪽 시행방법의 초점은 요건 빠지고 나면 문제가 안 되죠.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다. 왜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니까. 근데 그러면 보통 낡은 아파트 단지, 새 아파트 단지니까 새 아파트 주택을 짓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피스텔도 짓게 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혼용하는 방법을 한다. 작은 1번 기업권 달동네 지원 사업 둘째 줄 끝에 수용. 작은 2번 달동네 지원 사업 둘째 줄 끝에 관리 총계. 작은 3번 달동네 지원 사업 둘째 줄 환지. 작은 4번 골목 정비 사업 둘째 줄 정비 기반 시설 등 서로차 확대하고 토지중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주택을 보전, 주택을 손댈 일이 없죠. 조금 개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아파트 단지인가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건 주택법에서 당연히 아시게 됩니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사업을 유기형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는데 오피스텔이 괄호 뭐예요? 업무시설이죠. 오피스, 사무실, 업무시설입니다. 텔자 붙어서 잠잘 수 있는 사무실 이런 거죠.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용도지역 중에 준주거지역. 주거에 상업이 추가된 거죠. 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오피스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 이하여야 된다. 이 시행 방법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굵은 5번 원칙적 시행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제 아래 보실 전체 내용을 다 묶어놓은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장구수등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앉아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단 토지중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서 토지중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하려면 그렇지 않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중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근데 재개발사업 토지중 소유자가 20인 미만에서 토지중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사업 비용은 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아래요. 313쪽 아래 양구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지원사업이니까 시장구수 주공이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공공출자법인. 그러니까 4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골목정비사업 시장구수 주공이 합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달동네 지원사업. 두 번째 칸 수용방법을 할 때 시장구수 주공이 하거나 공공출자법인이 하고요. 다음에요. 세 번째 칸 역시 달동네 지원사업 둘째 줄 시장구수 주공이 하거나 공공출자법인이 합니다. 네 번째 칸 긴급히 필요할 때는 도의받을 시장구수 주공이 합니다. 공공출자법인이 뭐냐면 지금 여기 달동네 지원사업에만 공공출자법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구수 주공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임차인들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등등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한테는 아무튼 불법이고 시설 안 좋고 엉망이고 급혈악하고 등등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털려나면 어디로 가냐고요. 특히 임차인분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싸게 주든 살 수 있게 하든지. 옛날 그러니까 낡은 무허가 판자촌 거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 합쳐서 계산해서 1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주거비가 생활 전체 수입 중에서 주거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한 예를 들면 150 줄여서 다시 바꿔보죠. 150을 벌어서 그다음에 그 중에 70을 주거비로 쓰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를 다 철거하고 임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내래요? 250 내래요. 아니 70으로 겨우겨우 150 벌어서 70으로 살고 나머지 80으로 먹고 살고 좀 그러고 있는데 250을 어떻게 마련해요? 능력 없으면 빠지시고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시행자와 갈등이 커집니다. 그러면 계속 데모하는데 여기는 또 그쪽만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간극은 커지고
갈등만 커지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면 20억 내서 회사 하나 만들자고요. 그리고 공무원 2명 파견 근무 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시직 뭐 계약직 정해서 그 회사에서는 전적으로 해당 개나리 달동 내 사업만 전담해서 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얘기는 잘 얘기할 창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일이 부드럽게 갈 수가 있죠. 20억 끊어서 별도의 회사 하나 만들자. 그게 공공출자법인입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이쪽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 먼저요. 4칸 중에 첫 번째 칸 골목 정비 사업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시설을 넣어주는 건데 시장군수와 주공의 차이는 뭐냐면 시장군수는 5년 뒤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눈치를 봐야 됩니다. 당선만 되고 나면 한 3년, 4년은 그냥 뭐 집 맘대로 지가 무슨 뭐 조선시대 양반이 같은 것처럼 난리를 펴지만 5년 선거 때를 앞두고는 또 가서 이제 주민들한테 어찌고 저찌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설도 넣고 할 겁니다. 근데 주공은 뭐예요? 선거 없잖아요. 주공 사장 선거로 뽑는 거 아니죠. 도로공사 사장 선거로 뽑는 거 아니죠. 이제 신경을 잘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4칸 중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달동 내 지원 사업 강제 철거는 안 된다. 소유주나 세입자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됐고요. 4번째 칸 긴급히 필요한데 동의받을 시간 없죠. 그냥 하는 겁니다. 이 표면 됐고요. 네, 추가로 필요하신 거는 다음 쪽 314쪽에서 315쪽 이어지는 문장을 보도록 하시고, 예. 다음 315쪽에서 보실 건 하나예요. 동그라미 1번 아래 표 도시정비법 동의요건 가운데 쪽수 2분의 1 이상은 없습니다. 쪽수는 다 과반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칸 종전에 2분의 1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100명이면 몇 대 몇? 50대 50이면 50, 2분의 1 이상이 됐죠. 밀고 갑니다. 반대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갈등이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도시정비법에서는 그러니까 쪽수에서는 2분의 1 이상은 없고 반이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몇 대 몇? 51대 49. 101명이면 51대 50. 반이 넘어야 되죠. 찬성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315쪽에 양과 1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1번 기업권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어찌고 저찌고 등등과 셋째 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작은 2번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디귿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1번 토지등 소유자가 어찌고 과반 동의를 받아 어찌고 저찌고 등과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기업권 조합이 시행하거나 2번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316쪽 와서요.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그러니까 공적사유,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이죠. 그 중에 먼저 목차 보시면 굵은 6번 시장수 주공이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로 시장수 주공이 들어간다. 공공시행자.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굵은 7번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입니다.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원칙.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원칙. 그런데 공적사유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수 주공이 들어가고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 316쪽이요. 제일 위에 굵은 6번 동그라미 1번 시장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 공적사유 8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칙적 시행자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수 등이 지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투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8가지 사유 중에 뭐 띄엄 어쩌다 한두 번 나온 거고요. 뭐 그것 때문에 그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작은 1번 셋째 줄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이쪽 나서 준비할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긴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와서요. 공적사유 8가지 해당해서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면 있던 조합 해체시켜버리고 시장수 주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있던 조합 해체시키고 들어가는 건데 그 있던 조합이 남아서 우리가 계속 시행할 때 니네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일 복잡해지잖아요. 시장수가 정해지는 순간 조합 자동빵으로 없어진다고요. 뭐 해산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 해산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자동빵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구청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들은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밤 12시, 다음날 0시,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굵은 7번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적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지정개발자. 먼저 양보 1번 지정개발자가 뭐냐고요. 작은 1번 토지소유자, 작은 2번 민간 합동법인, 작은 3번 심사업자 등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땅부자, 대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318쪽 제일 위에 첫째 줄 끝에 괄호 대지주, 땅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1번 그러니까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 판 이상 갖고 있습니다. 땅부자이죠. 그러니까 2번 둘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 등 소유자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이제 큰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지만 땅 주인 반 이상의 추천. 작은 3번 신탁업자로 그러니까 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 전체 땅의 3분의 2 이상을 지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전체를 지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양보할 2번 지정개발자 시행사유.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 등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 공적사유 3가지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제 1, 2, 3 3가지가 있는데 그 아래 표에서요. 이 공적사유 8가지와 공적사유 3가지에 1, 2번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둘째 줄이요. 1번 긴급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2번 2년 일정 기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시정이 들어오지 않은 때. 그다음에 이쪽은 3번부터 8번 기타 6가지, 이쪽은 3번 기타 1가지 해서 8가지 3가지고요. 다음 쪽 와서 319쪽에 동그라미 4번 역시 공책사유 3가지에 해당해서 소유자 조합 지키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니까 그날 밤 12시 조합은 자동방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유규정에 따라 시장구청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고시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양보할 3번 그 지정개발자가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신탁업자 민법에 그러니까 위탁, 수탁 그거 있잖아요. 신탁업자의 의무사항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320쪽이요. 굵은 8번 사업 대행자 시장구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대리운전이니까 소유자 시행자 대리운전으로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있고 소유자 있죠. 여기에서 보면 대행자 있고 그러니까 시행자 있고 하는 거죠. 시행자가 있는데 대행자가 와서 또 뭐 한대? 그럼 이 시행자는 뭐 한대? 뭐 한다고요? 이 소유자 조합은 뭐 한다고요? 뒤에서 자고 있거나 짜장면 내기, 짬뽕 내기 치고 있는 거라고요. 하는 일 없습니다. 다 시주지가 다 하는 거죠. 대행입니다.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사업 대행자 지정 그 괄호예요. 사업 대행자에 대비한 사업 시행자는 뭐가 있는 거고요?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있고 이쪽 시주지는 와서 뭐 한다고요? 대행자로 일을 하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 등은 다음에 해당하면 조합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이고 이들은 대행자라고요. 작은 1번,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유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대행하는 시장구수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사업 대행자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셋째 줄에 보수, 뜨거운 그해 여름은 뜨거웠네. 뜨거운 날 고생하면서 일했습니다. 돈 받아가야죠. 보수. 돈 들여서 콘크리트 아파트 지었습니다. 돈 받아가야죠. 비용 상환. 안 주면 이쪽 걸 잡는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양괄호 2번. 다음 쪽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동그라미 1번 간단히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사업 대행 완료 고시하는 날까지 끝날 때까지 자기의 이름,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일을 한다. 계약 사인 누가 한다고요? 계약서에 사인, 시주지, 대행자가 하는 거죠. 근데 사업 시행자의 계산은 뭐고요?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 그쪽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지가 와서 직 챙겨가는 곳은 그러는 건 아닐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
시장 우수등이 아닌 대행자, 시주지 가운데 주택공사 등과 지정개발자는 재산처분, 자금의 차입, 사업 시행자, 토지소유자, 조합,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시장 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표에서 두 문제입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는 뭐 조그만, 그러니까 저 앞에 표가 있었잖아요. 이 전체 표가 있었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4줄 해서요. 위에 요거 정의, 토지등 소유자 시행 방법, 원칙적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 대행자. 그러니까 둘째 줄 앞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셋째 줄, 넷째 줄.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줄과 첫 번째 칸만 써놓고 다음에 가운데 있는 3 곱하기 6, 18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죠. 18칸만 채우시면 2문제입니다. 이 표만 알으시면 2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뭔 소리래? 하시면 다시 동영상 들으시거나 그러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책 한번 보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깐 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본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